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은양이에요. 요즘 제가 이사를 해서 조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곧 정리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오늘은 바쁜 와중에도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기업 낙하산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러한 건데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고 만약에 백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백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분께 꿀팁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고씨! 사실 뭐 낙하산이나 뭐 대기업은 백이 있어야 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좀 순수한 영혼이기도 하고 그런 걸 제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좀 믿지 않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낙하산이라는 게 정말 존재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자면 바야흐로 제가 입사한 지 한 2년째 되는 그 해였습니다. 학교에 후배가 저한테 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언니, 나 거기 지원하려고 하는데, 언니 거기 다니지?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뭐 지원 어떻게 해? 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근데 그 후배는 뭐 나쁘지도 않았고 착하기 때문에, 뭐 친하지도 안 친하지도 않은 그런 관계? 그래서 추천이네, 내 이름 써, 괜찮아,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추천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이제 팀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 너 후배 지원을 해서 너가 추천을 했더라. 근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뭐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음, 웬걸? 며칠이 지나고 인사팀에서 저한테 메신저가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숙량님 잠깐 회의실에서 뵐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두려웠어요. 왜냐면 인사팀이랑 만날 일이 따로 없잖아요. 뭐 회사에서 잘못하지 않거나 뭐 연봉 협상도 뭐 팀장님이나 그룹장님이랑 하는 거고. 그래서 아, 왜 나를 부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회의실을 딱 갔어요. 갔더니 너가 얘를 추천을 했더라. 근데 지금 위쪽에서 얘를 뽑으라는 지령을 받았다. 너 얘랑 무슨 사이냐? 얘 뭐 잘해? 뭐 어때? 뭐 그 친구에 대해서 막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와, 근데 그때 조금 저는 현타가 왔죠. 제가 뭐 저희 아빠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회사원이셨어요. 금융권 회사원이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를 뭐 어디에 딱 뭐 꽂아줄 정도의 막 그런 발이 넓으신 분은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했던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뭐 이 친구 아빠가 이쪽 그룹에 좀 높은 임원까지 하다가 뭐 그만두고 회사를 뭐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얘를 꽂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거 얘기를 들었어요, 이사팀한테. 그래서 좀 제가 현타가 온 게, 나는 이 이 친구가 들어오는데 뭔가 낙하산이 되는데 제가 뭔가 길을 닦아준 느낌? 저도 모르게. 그래서 좀 싫더라고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 뭐야, 내가 그냥 얘를 후배를 좋은 마음으로 추천을 해줬는데 내가 뭔가 얘가 들어오는 거에 뭔가 얘가 뭔가 다르게 들어오는 루트에 내가 뭔가 된 느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 게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겠구나 싶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좀 하늘이 불공평한 건 그 친구가 착하고 예쁘고 그렇게 백도 있고 그렇다던 거죠. 그래서 뭐라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제 뭐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실망했던 건 제가 팀장님을 되게 뭔가 줏대가 있고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얘 뭐 지나보니까 얘 뽑아야 될 것 같다. 뭐 생각 다시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밥 먹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팀의 그 백그라운드를 듣고 나니까 뭐야, 팀장님의 이 약간 소신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윗사람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냥 회사원이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에 뭔가 초년생인 그런 저는 정의에 불타는 막 이런 저로서는 좀 팀장님도 다르게 보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결국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직을 해버렸거든요. 조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같이 회사를 다니긴 했는데, 뭐, 회사 생활 뭐 잘했고, 뭐, 사람 한 자리 만들어주는 건 사실 기업에서 일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힘들게 들어왔는데, 뭐, 그게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에 조금 회의감도 들고 그러긴 했는데, 결국 결론은 그렇게 막 회사 생활을 잘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퇴사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백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백을 만들었는지 스토리를 통해서 꿀팁 공유해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면접에 갔을 때 되게 싸늘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공모전에 수상했던 이력을 막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엄청 웃으면서 저를 한번 보고 프로젝트를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 발표가 끝나고 막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공모전 내가 가서 그 수상 1, 2, 3등 뽑았다. 저 프로젝트가 기억이 난다. 너무 반갑다. 이러면서 마치 저를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처럼 저를 탁 끌어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도 이 뭐 UX가 아니더라도 그 직군에 관련된 공모전을 하셔서 그 기업에 지원을 하면 어디선가 뭔가 나를 끌어주는 그러한 백이 나타나서 나를 뽑는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꼭 가고 싶은 기업에서 하는 공모전이나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거는 참여를 하셔서 인맥을 쌓아두셔서 나의 든든한 백을 만든다. 이게 첫 번째 꿀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이건 지금 생각해도 정말 미친 짓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원 때 뭐 HCI 학회? 그러니까 제가 뭐 이 UX 직군에 있으니까 서비스 기획 UX 직군에 있으니까 HCI 학회라는 걸 열어요. 그런데 그 학회에 가려면 돈이 꽤나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대학원에서 다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돈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뭐 이렇게 장을 열어서 얘기를 하고 뭐 사교 모임을 갖고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학교 지원이 없는 상태였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뭐 그런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월급으로 150만 원을 받았었는데 거기서 학회비 거의 한 25만 원? 그리고 거기서 숙박하는 비용이 또 꽤 비싸거든요. 뭐 리조트 같은 데서 열린단 말이죠. 그거 다 합해서 한 5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 생돈을 들여서 거기를 갑니다. 그것도 또 신기하죠. 여기 사진 보면 보실 거예요. 너무 막 내 돈을 들여서 갔던 게 막 손 달달달 떨면서 진짜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어, 학회에 갔던 이 사진들을 지금 보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네, 아무튼 학회에 가서 제가 원하는 기업의 사람이 발표를 하면 그 발표를 열심히 듣다가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학회에서 발표를 한 사람들 끝나면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웬 사람이 앞에 앉아서 질문을 하니까 또 그 사람은 끝나고 나서 막 또 얘기를 하면서 사교 모임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제가 정말로 재밌게 본 프로젝트를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입사하고 나서 또 그분을 만났어요. 결국 그분이 또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백을 제 스스로 지정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됐고 여러분도 만약에 그 직군에 원하는 게 있으면 그곳의 학회에 가서 거기는 정말 그곳에서 꽤나 유명한 거장들이 발표를 하고 뭐 이러한 걸 공유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 돈이 조금 들지만 그걸 아까워하지 말라. 라고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다소 무겁고 어두운 주제를 다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뭔가 밝은 빛이 한 줄기 빛은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뛰는 만큼 잡을 수 있는 나의 백들이 있다는 거,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적응을 잘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또 기회가 덜해지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는 거, 그걸 아시고 열심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면 뒤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도 숭냥!